자, 오늘 준비한 부동산 해결사들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투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시간에 4탄을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 사례거든요.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신설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지역에 단독주택을 매입했던 고덕동에 있는 사례고요. 두 번째는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 상승하기 위한 성수동에 있었던 그러한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설도로 수혜지역으로 장기 투자했던, 실제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인데요. 2017년도에 강동구 고덕동의 단독주택이었죠. 이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현재 당시에 임대사업 중에 있었던 분인데요. 수익형 보유 매물이 좀 많아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러한 케이스였거든요. 여유자금은 한 6억 정도 갖고 계셨고, 당시의 연령은 51세 정도였고요. 토지 또는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희생, 그러니까 희망투자 상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투자 형태는 차익형으로 서울권과 수도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그러한 어떤 투자하시려고 했던 분인데요. 장기로 도로 계획이 있었던 그러한 매물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렸던 사례인데, 보시면 고덕동에 있었던 건데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해당 물건의 위쪽에 있었던 사례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강일 1단지, 강일 2지구, 고덕 3단지, 2단지, 1단지, 고덕시형에서 상당히 약 한 1만 5천 세대 정도의 어떤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은 공급이 많아진다면 좀 어떤 이익이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권을 형성하는 곳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당시에는 예상했던 건 먹자촌이나 카페촌으로 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었고요. 또 9호선 4단계, 아직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지금 예상되는 건 2022년도나 돼야 어떤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호재거리가 있었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해당 어떤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해당 물건은 앞쪽으로는 집이 있었고요. 집이 있는 곳에 뒤쪽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건 도로 확장으로 앞에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전면을 끼고 있는 어떤 주택으로서 점포주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였거든요.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먹자촌과 카페촌이 상권의 확장으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에 대한 어떤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한 9호선 개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건의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면에 있던 필지가 6차선 전면 필지로 전환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앞으로 가치 상승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한 성공적인 투자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해서 그 해당 건물이 또 도로로 나게 되면 수용이 돼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또 서류들을 확인을 통해서 좀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낡은 주택이죠. 주택이 낡은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 상승했던 성수동에 있는 사례고요. 여유자금은 7억 정도 있었던 49세 남자 어떤 고객분이었고요. 3년 뒤에 4억으로 쓸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했던 게 이 고객분의 어쨌든 컨설팅 자문을 하러 왔던 그런 이유였는데요. 호재 지역에 점포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컨설팅을 좀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호재 지역을 이제 찾다 보니, 이 지금 보시는 게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제가 방송 중에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얘기할 때 기본계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성수동이 12개의 지역 안에 호재거리로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기본계획 안에 보면 성수해서 동부권의 건대 입구의 대학 잠재력과 성수 중공업 지역을 연계해서 창조적 지식 기반 산업으로 집적지로 전환하겠다. 이 얘기는 바로 일자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또한 어떤 중공업지역의 성수동은 상당히 많이 있죠. 중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볼 때 2025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 나중에 저희 세미나에 오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양, 도성 이런 곳은 일부가 해제가 되고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뭐 영등포는 확대 지정한다. 용산, 청량리는 기존 구역을 좀 활성화하겠다. 또 가산, 대림, 성수는 관련 계획을 연계해서 육성하겠다. 이 부분 중에 이건 서울시의 자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준공업지의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방식으로 적용하겠다.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준공업지역도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성수동에 있는 물건을 분석을 하면서 점포주택을 약 대지가 80평인 그러한 물건들, 당시에는 보증금 3억에 월 48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좀 많이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호재거리가 그 가치를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17억대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약 5억 9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들어갔죠. 이유는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거예요. 공격적이었죠. 그러한 어떤 투자로 인해서 당시에는 4.72%로 높지는 않은 그러한 수익률이었는데요. 이분이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던 건 이거는 그냥 임대로 놨을 때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뭐 15%대로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만, 이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억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4억으로 썼죠. 리모델링 비용은 약 4.5억 정도가 들었고요. 지금은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서 뭐 제가 방송 중에 얘기하긴 뭐 하겠습니다만, 그 자산 가치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자, 주택, 점포주택을 살 때는 혹시나 내가 매입한 자산이 도로로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수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보자. 이때 만약에 내 앞집이 도로로 나게 된다면 나는 이면에 있는 주택이 전면 필지가 되는 그러한 어떤 행운 아닌 행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낡은 주택을 예쁘게 꾸미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산 가치,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개발 호재 있는 지역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성공된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